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무릎 관절의 건강을 지키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무릎 관절 질환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장년층 및 노년층 질환,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같은 비교적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질환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과연 뭘까요? 일단 병원에서 잘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시간 내용은 병원에서의 치료가 아닌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며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의 치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이들 문의 주시는 관절 영양 제품들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보스웰리아, 강황, 아보카도, 요즘엔 MSM까지 여러 가지 영양 제품들, 물론 이런 영양제들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인 것만은 맞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이런 영양제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 치료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무릎 관절 관리의 두 가지 절대 법칙, 바로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동 그리고 체중 관리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무릎 관절 관리의 두 가지 핵심 법칙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세부 사항들, 즉 나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며 얼마만큼의 체중 관리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의 설명란에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영상들을 걸어 놓겠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법칙, 운동이 왜 중요할까 한번 살펴보죠. 일단 운동이라 하면 어디를 단련시키는 운동일까요? 정확히 하자면 무릎 주변의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관절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영상에서 몇 번 설명드렸던 대로 집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운동의 중요성 간단히 짚어볼게요. 자, 이 사각형 집을 우리 무릎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집에는 4개의 기둥이 있죠. 이 기둥들은 집의 하중을 받아내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들이죠. 우리 무릎에서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들이 바로 무릎 관절의 뼈와 연골, 십자인대 등의 인대입니다. 무릎에 뭔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 혹은 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 손상 같은 대부분의 무릎 질환은 바로 이 기둥이 약해지고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기둥이 약해졌을 때 혹은 기둥이 약해지는 게 우려될 때 이 집이 튼튼해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벽을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의 벽은 기둥만큼 단단한 구조물은 당연히 아니지만 역시 건물의 하중은 같이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이 집에서 벽이 두꺼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기둥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 그만큼 이 집은 튼튼해지겠죠. 즉 벽에 해당하는 근육이 발달함으로 인해 기둥에 해당하는 뼈, 연골, 인대 등의 구조물에 스트레스가 덜 전달되기 때문에 무릎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엔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는가 겠죠? 일단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근육들, 그리고 엉덩이 관절 근육, 특히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외전근이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럼 이런 근육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요? 전방 십자인대라든가 반월상 연골 같은 구조물이 손상된 젊은 환자분들, 그리고 그냥 무릎이 평소에 좀 많이 안 좋다 느끼시는 젊은 분들께서는 가장 안전한 스쿼트 동작인 내 몸을 벽에 맡겨서 운동하는 벽 스쿼트, 그리고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레그 익스텐션 운동, 햄스트링 근육을 단련시키는 레그 컬 운동, 장기적인 운동으로는 실내 자전거와 수영 같은 운동이 주로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엉덩이 관절 운동, 특히 다리를 벌리는 근육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서
과도한 중량으로 운동하시다가는 오히려 무릎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을 지닌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시라면 체중이 정상일 경우엔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아쿠아 운동 같은 운동들을 주로 추천드리고요. 만약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면 걷기보다는 실내 자전거, 아쿠아 운동 위주로 운동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 환자분들께도 역시 엉덩이 관절 운동, 특히 다리를 벌리는 근육 운동은 강력히 추천드리니 꼭 같이 해보세요. 두 번째 핵심 법칙, 체중 관리는 왜 중요하고 목표치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입니다. 사실 왜 체중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체중이 줄어들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드린 집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집의 지붕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건물의 구조물들에 부하되는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물의 수명은 길어질 겁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얼만큼 체중을 줄여야 되느냐입니다. 일단 체중이 과체중 또는 비만 체형이신 분들께는 목표치를 명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 몸무게의 딱 10%를 감량하시는 겁니다. 70kg의 체중이시라면 7kg, 90kg의 체중이시라면 9kg을 감량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감량은 안 하셔도 돼요. 딱 10%만 줄이십시오. 그리고 만약 본인께서 정상 체중인데 근육량이 부족하고 복부 지방같이 지방이 많은 체형이시라면 체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데 목표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역시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릎 건강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 운동과 체중 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죠. 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실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릎 건강이 악화되시는 환자분들을 종종 외래에서 뵙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